여러분, 오늘 낙하산 얘기 간단하게만 하나 하겠습니다만, 얼마나 짧아질지 모르겠으면 짤막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낙하산은 안 하겠다. 이게 이제, 박근혜 당선자의 얘기였다가, 엊그제 이제 첫 국무회의 하면서 전문 지식과 국정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공공기관장들을 다, 보직을 좀 다시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물갈이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지금 이제 한 5,000개 이상 되는 자리에, 소위 이제 기관장을 비롯해서 이제 감사, 뭐 이런 이제 분들이 초비상에 걸려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어떻게 되는 건지는 약간 의심스럽습니다만은 박근혜 당선자 시절에 뭔가 약간 잘못 얘기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낙하산은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마치 그 얘기는 낙하산은 안 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전문지식과 국정철학을 공유한 분들로 바꾸겠다고 한 얘기는 내가 하면은 국정철학의 공유고 전문지식이고 남이 하면 낙하산이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논리입니다. 지금 낙하산으로 내려가 있는 각 공공기관장들이 숫자가 다 합치면 그나마 한 5,000개 가까이 되지 싶습니다만 5,000자리 정도. 근데 5,000자리에 내려가 있는 분들이 다 그냥 뭐 아무 전문 지식도 없거나 아무 연조도 없는데 그냥 낙하산을 타고 아마구따리, 낙하산이라는 원래 하늘에서 내려온다, 뭐 천강, 일본 친구들은 그렇겠습니다만은 이 미국에서 낙하산이라고 하지는 않고요. 미국에서는 오히려 퇴직할 때 낙하산을 타고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낙하산을 타고 있는 사람들 타고 내려왔다고 해서 거의 다 무슨 관련이 없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공공기관장 가 있는 예를 들어서 뭐 관광공사 이참이다. 그럼 다 전문 분야가 있어서 내려온 거거든요. 다 국정철학인지 MB정부에 공유가 되어서 내려온 거지. 그냥 뭐 선거공신이라고 아무거나 정치운동가들 갖다 놓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낙하산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런 낙하산 종류는. 그런 낙하산 종류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개 이제 예를 들어서 한전이다, 뭐 KT다, 뭐 그 밑에 저 조그만 자회사에 내려가면 이제 그런 데 가면 뭐 아무 실력도 없고 그저 정치권에서 왔다 갔다 하던 분들이 이제 분들 중에 일부가 제가 뭐 꼭 기업 이름을 예를 들어서 얼른 생각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뭐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이제 좀 소문이 안 나는데 이런 데 가는 거지. 우리가 아는 뭐 큰 공공기관이다 뭐 또는 은행이다 이런 데 내려가 있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뭐 전문성이 없거나 무슨 뭐 국정 철학이 공유가 안 되어서 내려가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박근혜 당선자 시절에 낙하산 안 하겠다고 잘못 얘기한 거고 지금은 전문지식과 국정 철학을 공유한 사람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잘못 바꾸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가 그렇게 성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팀이다 또 내각을 쓴 걸 보면 오히려 대부분이 그 관료들을 썼거든요. 이 관료들을 쓴다는 것은 사실은 이 직업 관료제에 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민 통치라고 하는 민주주의 원래 기본적으로 반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국방부 장관 김병관 씨에 대한 논란이 쭉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국방부 장관은 왜 꼭 군인 출신이 해야 되느냐? 오히려 민간인이 해야 된다. 웬만한 나라는 여자들이 또 하잖아요. 국방장관을. 군대도 안 갔다 온 여성들이 합니다. 그게 이제 문민 통치의 원리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관료다, 군인이다 하는 것은 국민들이 쓰는 수단으로서의 정당성이 있는 사람이지 그 사람들이 바로 국민을 부리거나 국민의로 위임받은 권력 그 자체이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그 사람들을 키워서 국민들이 쓰기 위해서 키운 거죠. 그래서 직업관료가 있고 직업군인이 있는 겁니다. 그 직업군인은 직업군인으로서 끝나는 거죠. 그 국방장관이라는 것은 국민적 디시전을 하는 거고 그래서 문민적 말하자면 컨트롤을 하는 거죠.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보면 특히 이번에는 보면 청와대를 비롯해서 이제 국방장관까지 육사 출신들을 쭉 갖다 놓고 있고 이런 것들은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뭔가 지금, 국가 전체의 어떤 인사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저는 굉장히 많이 들고,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장차관도 전부 공무원 출신으로 쓴다. 그럴 바에는 지금 공공기관이라고 되어 있는 건 전부 내부에서 승진하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된 건 민주주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 국가의 그걸 쓴다. 그 주인이 없다. 주인이 없는 공공기관 이런 게 있으면 예를 들어 포스코 뭐 KT 이런 데는 지금 포스코가 늘 이제 말썽이 났던 게 그거잖아요. 물론 이제 박태준이라는 분은 워낙 뭐 위대한 분이어서 박태준이라는 분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마치 포스코에 대한 개인 대주주인 것처럼 창업자인 것처럼 물론 창업자지만 소유주는 아니죠. 해서 이제 포스코에 쭉 이번엔 회장은 네가 해라 이렇게 관리를 해왔다. 근데 지금 돌아가시고 없잖아요. 그럼 포스코 같은 공기업들은 민영화되었다고 하지만 공기업이죠. 그러니까 민영화 자체를 잘못했던 겁니다. 정부가 주식을 남기고 그 주식을 가지고 정부가 포스코 회장을 임명하는 게 맞죠. 그게 맞습니다. 왜? 그 주인이 없잖아요. 주인이 없는 공공기관은 다 세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공공기관이거든요. 그런 기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맞습니다. 그 대통령을 통해서 국민들이 임명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은행 같은 것도 민영화를 앞두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은행 같은 것도 국민들이 세금으로 다 지탱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은행의 회장이다.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맞죠. 그 대통령이 바뀌었다. 그러면 바뀐 대통령이 다시 이제 필요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사람 잘한다. 그러면 다시 임명하면 그만인 것이죠.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죠. 그 주인은 누구냐? 주인이 없는 공공기관의 주인은 국민이고 그 국민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은 권력,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획득한 이제 보편적 권력을 획득한 대통령이죠. 그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맞습니다. 그건 뭐 길게 얘기할 거리가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임기가 남아있는 공공기관장은 어떻게 하는 게 맞느냐? 당연히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고 재신임을 받아야 됩니다. 신임을 받아야 돼요. 정치 철학을 공유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죠. 예를 들어 정치 철학을 공유하고 있느냐 이건 아마 지금 대부분의 공공기관장들이 공유하고 있다고 느낄 거예요. 왜? MB정부에서 공공기관장이 되었지만 문재인과 박근혜의 대립 속에서 나는 문재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박근혜가 되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찍었다. 그 정치 철학을 공유하고 있는 거죠. 또 내가 박근혜를 위해서 뛰었다. 그거 공유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여야 간의 정권 교체다. 그러면 그 당연히 사표를 내고 그만둬야 되는 게 맞고요. 여야 간에. 근데 이제 여당 안에서 이제 정권이 교체된 건 아니죠. 정권 재창출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들 약간의 혼선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정권 재창출의 경우에도 대통령이 새로 뽑히면 국민들에게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에게 자기 신임을 묻는 것이 원칙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정규제 TV를 보시는 공공기관에 계시는 고위직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일단 신임은 묻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국민들에 대한 예의죠. 그 사실 민영화라는 이름의 엉터리 민영화를 한 것이 많죠. 예를 들어 KT, 한전 한전은 아닌가요? 한전도 마찬가지죠. 포스코 이런데 주인이 없어진 거죠. 그 주인이 없다 보니까 밑에 관료들이 말하자면 관료들이 지금 주인을 행세를 하는 거로 지금 바뀌어 있는 겁니다. 관료들이 주인 행세를 해서 됩니까? 근데 박근혜 정부의 그 박 대통령이 하는 그 인사를 쭉 보면 약간 뭔가 혼선이 있어 보이는 것이 소위 정부 구성에 있어서 관료들을 쭉 쓰는데 장차관을 쓰는데 전부 관료를 썼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 인사에 대해서 관료를 위한 관료의 공화국이다 하고 아주 세게 비판했던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걸 보면 차라리 그건 포스코다. 예를 들어서 뭐 한전이다, KT다, 공공기업이다, 뭐 은행이다 이런 데 다 밑에서 큰 사람들을 그대로 승진시켜야 된다. 그건 관료들을 주인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건 문민통제의 원리에도 반하고 민주주의의 정권교체 원리에도 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맞지 않죠. 그래서 그 점을 지금 청와대에서 이제 허태일 실장, 비서실장이 있고 여러분들이 물론 조언을 하고 있고 아직 인사라인이 아마 명백하게 서지 않았을 겁니다. 인사라인이 완전히 구축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저는 좀 받는데 이 원칙 자체는 분명히 해주고 근데 예를 들어서 MB정부에서 기관장이 되었다고 해서 박근혜 정부의 전문성이라든지 전문성으로 따지면 뭐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가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 다음에 국정철학의 공유다. 이것도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는
공유하고 있다고 본다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고, 대이동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공기관장들은 뭐 조금 더, 뭐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또 이제 한 텀 정도 하고 나니까 오히려 이제 다 알게 되고, 드디어, 야, 이제 내가 이 기관에 대해서 더 개혁할 자신이 있다. 더 잘할 자신이 있다. 이런 때, 야, 당신 나가시오. 이러니까 이제 기관장들이 굉장히 아쉬워하죠. 야, 이거 내게 1년, 2년만 더 시간을 주면 내가 정말 이 기관을 잘 키울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요즘 이제, 야, 이거, 정권 교체도 여야 간의 정권 교체도 아닌데 너무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아마 이제 걸러기는 것 같고, 그게 이제 서울의 공기가 지금 깝깝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러면 이제 정권 교체, 여야 간 정권 교체가 아닌 형태에 있어서의 어떤 공공기관장 임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복잡성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빨리 청와대 라인업이 좀 되고, 그 라인업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분명한, 질서를 잡아주는 것이, 빨리 좀 잡아주는 것이 전국의 안정, 또 여론의 안정에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만일에 이런 식의 좀 불안한 상태, 야, 이거 5,000명의 우리 사회 지도적 각 분야에 퍼져 있는 공공기관에 퍼져 있는 5,000자리 정도가 공정에 지금 뜨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정부에서 억지로 당신 사표를 내라. 또 사표를 안 내면 뭐 뒷조사를 한다. 뭐 이런 분위기로 나올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그대로 있어도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불명확한 상태로 이렇게 오래 가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안정에도 썩 좋은 것은 아니죠. 그래서 조속히 문제는 좀 매듭이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